안녕하세요. AWS 스타트업 사업개발팀의 고은미입니다. AWS는 올해부터 주요 파트너 소속 기관 스타트업들과 함께 온라인 세션 및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WS 스타트업 웨비나는 스타트업들에게 사업적,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관련해서 미국 AWS 스타트업 팀에서 정리한 투자 유치 과정과 노하우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는 기술 관련해서 올룰로 킥고잉의 웰 아키텍처 리뷰 사례를 통해서 보안,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그 시드 펀딩, 거의 이제 제일 초기 단계죠. 그쪽에서 이제 초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드 펀딩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그다음에 그 시드 펀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드 펀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 투자처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VC, 벤처 캐피탈, 투자 모험 자본이라고 하죠. 그 VC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VC 외에도 사실 다양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가족, 친구, 뭐 이런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정부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 그다음에 엔젤 등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투자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투자처들을 통해서 사실 그 초기 단계에는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VC 이제 투자 단계로 그 투자 벤처 캐피탈 쪽에서 투자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장 단계별로 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사실 그 프리시드라고 해서 제일 초기 단계로 예를 들면은 보통은 한 이제 5억 미만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에 그런 투자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시드나 시리즈 A, B, C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규모별로 그런 다양한 그런 단계의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투자 기관들도 그런 펀딩 사이즈,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종류가 조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요즘에 좀 재미있는 투자 기관은 이제 CVC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투자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등의 영향을 받아서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그런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리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제 그런 대기업 집단이 그런 금융기업을 그런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는 그런 규제가 좀 완화되고 그런 대기업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출처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를 받는 것들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스케일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그런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 그 투자자로부터 아주 많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펀드레이징 하는 기간.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런 이거를 이제 너무 경우에 따라서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간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경험이 있는 창업자 같은 경우에, 연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달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마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개인차 그런 창업자들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사실 경쟁인 거죠. 사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널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투자사로부터의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투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쟁 의식, 경쟁 의식인데 좀 건전한 경쟁 의식을 그런 느끼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 핵심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런 좋은 스타트업은 정말 놓칠 수 없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투자자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런 펀딩 그런 투자 유치하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그런 그 기본 원칙, 저희가 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원칙을 한 7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단순히 이제 돈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스타트업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본인 그 투자 창업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외부의 간섭을 갖지 않고 이제 자발적으로 사업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굉장히 성장한 단계까지 단 한 번도 투자를 받지 않고 그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초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매출을 이제 발생시켜서 이제 자립해서 성장하는 부분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회사에 이제 그런 합병 매각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의 크기를 얼마만큼 성장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얼만큼 그런 뭐 창업자들이 그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은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런 그 창업 그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투자 유치를 할 때 있어서 그 준비를 하실 때 외부에 이제 메시지를 얘기를 하실 때 이제 투자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제 좋은 기회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냥 미리 만남을 이렇게 투자자들과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준비가 안 된 상태면 그 다음 미팅으로 진전이 되지 못해서 이제 아예 그런 그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그런 투자자와의 미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서 만나야 되는 굉장히 그런 그 소중한 자리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만나시는 것보다는 준비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만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유치 중이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절대로 잘못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재밌는 회사네, 이건 남들은 다 이렇게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가 보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회사 입장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펀드레이징을 할 때는 이제 그 창업자께서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모든 시간을 다 전념해서 사실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그런 그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투자 유치를 할 때 이제 회사와 운영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사실 회사 운영도 힘들어지고 투자 유치도 잘 이제 그
성과가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기간에 이렇게 딱 오픈을 하셨으면 이제 그 기간에는 다른 업무들은 이제 담당하시는 다른 임원분이나 이런 분에게 좀 전임을 좀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렇게 그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그 투자 유치를 하고 닫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태도, 사실 그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그런 그 창업자로서의 그런 자신의 사업에 대한 그런 그 굉장히 분명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강점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강점이 되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부분하고 자칫하면 사실 조금 선을 넘으면 너무나 이렇게 좀 과한, 거만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투자자에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그 회사로서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혹시 만약에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런 투자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그런 관계 중심의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유치 과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펀드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투자처를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진행을 하셔서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낙찰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한 곳을 만나야 되는 건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랑 이야기를 해서 그곳의 이야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투자자에게 연결을 해서 이제 새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순서적인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서 투자 유치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계획을 세우셔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그런 그 투자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클로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약간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정된 그런 투자를 유치를 마감하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거를 이제 실제 날짜와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시급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좀 임의의 그런 날짜를 임의로 제시해가지고 마감을 하려고 하시는 날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그 시간 안에 마감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나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 상실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감일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걸 지켜야 하겠지만, 이제 그런 날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잠정적인 일정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펀드레이징 과정의 핵심은 사실 이제 그런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그런 클로징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를 개발할 시간을 제공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 그런 유치 시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런 라운드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투자자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규모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좀 분할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초기에
한 20억 정도, 2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이 넘는 돈인데 한 요 정도를 시드로 보통 이제 받으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세우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막상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참 막막하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번에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런 그 금액 처음에 이제 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산정을 하신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걸 보면 라운드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런 그 투자 유치를 하는 그 라운드, 시드 라운드죠. 저 지금 예를 들어본 거는 라운드에서 여기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받기보다는 이것들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 안에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리드, 그러니까 모든 라운드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리드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시는 주도하는 투자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800K니까 이제 8억 좀 넘는 부분을 제일 큰 부분을 이제 투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한 2억 2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팔로우 할 수 있는 다른 좀 작은 소규모의 그런 투자자들을 찾는 거죠. 작은 규모의 VC나 아니면 엔젤, 그래서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 한 요런 정도의 규모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은 한 8분을 지금 모시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20억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 구성을 이제 일종의 팀이죠. 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상 팀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좀 더 전략적으로 이제 그 분들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조금 더 그렇게 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투자자들 그런 라운드 컴포지션을 하실 때 그런 그 투자 팀을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은 부분들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 특히 이제 VC들 그런 그 저희 전문 투자자들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면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투자 사업이죠. 투자 사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먼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런 투자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잘하시는 투자사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한 100억을 가지고 계신 회사가 한 33개의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적표가 이제 평균적으로 잘하시는 분 한 요 정도의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해요. 보시면은 그 중에서 사실 그 실제로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스타트업이 한 10개 투자를 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자한 만큼의 본전만 사실 회수할 수 있는 것도 한 11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본전 투자한 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한 12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배 이상이 6개, 5배 이상이 한 3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50배 이상 나오는 게 한 회사가 나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앞에서 설명드린 약간 부족한 부분, 이제 실패를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투자를 30개, 40개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50배 이상씩 이런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좋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렇게 50배 이상의 이런 굉장히 큰 회수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실 이렇게 10개, 20개씩 이렇게 본전을 회수하고 이렇게 그렇게 접는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의 기대사항은 사실 여기에도 50배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VC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그런 굉장히 훨씬 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VC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큰 규모의, 사실 그런 스케일이 다른 규모의 투자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아주 작게 소소하게 100억, 200억의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막 수조 원대 그런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대 수준에 대해서 창업자인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 그 다음에 투자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가 이게 스케일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V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에 투자를 해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그 VC라는 그런 독특한 투자 집단의 그런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인 그 벤치마크 캐피탈이라는 데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런 파트너가 말씀을 하시기로, 이제 이런 투자라는 그런 VC라는 그런 업 자체는 이런 것들은 홈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 그랜드슬램 비즈니스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조금 잘 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대박을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고 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엔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그런 규모도 작지만 사실 투자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그런 새로운 영역, 뭐 블록체인이다. 아니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AR이다. 뭐 어떤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단순 호기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사업의 운영에 간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에서 뭐 어마어마한 뭐 100배의 이익을 회수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담감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동기가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투자자들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한 분과의 한 투자자와의 그런 대화가 끝나면 그 다음 투자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계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투자 그런 후보, 그런 가능성 풀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실 숫자적으로 조금 여기 이제 표를 통해서 좀 마련을 해 놓은 것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깔때기 모양으로 제일 큰 열려 있는 부분이 프로스펙트, 제일 처음에 이제 콜드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을 때 또는 이제 소개를 통해서 연결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대 1 정도의 비율로 사실 연락이 올 수 있을 만큼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종 목표가 이제 20억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8개의 투자사들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맨 처음에 그런 연락을 해야 되는 콜드콜 메일, 그야말로 무작정 보내는 이메일을 보내는 숫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리드 VC 같은 경우에 20개, 그 다음에 조금 작은 VC는 40개, 그 다음에 엔젤 소액 투자자는 100개, 그러니까 총 한 160개의 그런 잠재적인 투자처에다 연락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결국은 이제 8개를 닫기 위해서 160개를 지금 미리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미팅을 이제 10대 1 비율로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ue dilige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확정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최소한 이제 3대 1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그런 그 투자 후보들을 압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한 회사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그 비율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높은 성과, 그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맨 처음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차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잠재 후보 투자자들을 컨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투자를 좀 투자 기관들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투자 기관들을 컨택함에 있어서 물론 그런 콜드콜로 이제 그냥 막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시는 방법도 최후의 보루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일단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연락을 드릴 때에도 이제 예를 들면은 투자사가 하나 있지만 사실 투자사 안에서 일하시는 심사역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사실 자기의 전문 영역이 다 다르게 가지고 계세요. 투자를 하시는 영역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뭐 투자를 집행하실 수 있는 금액이나 아니면 권한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제 그 회사에 한 분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이게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가 하려는 회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가급적이면은 그 기관에 많은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담당자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연결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기본적인 그런 투자자들을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연락 드리는 과정에서의 그런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제일 그런 콜드콜, 그런 처음에 큰 연락을 드려야 하는 그런 풀을 마련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는, 일반적으로는 리서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본인의 그런 인력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창업 쪽을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같은 동료 창업가라든지 그런 VC 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소개를 받는 것들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채널이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런 쪽에 이제 네트워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미팅이 이제 성사가 돼서 이제 한번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내러티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피치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컨텐츠를 이제 여기서는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해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계획인지, 그런 주요 그런 단계적인 마일스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설명하려는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설명하는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좀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것들을 좀 지금 보여주는 예시를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예시로 그 나와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그런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아마 들으셨을 때 아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멋있게 보이게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늘어지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회사를 소개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짧게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사례로 이제 그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Analytics Tool for Podcaster. 그래서 이제 아까 오디오 관련된 컨텐츠를 위한 분석 툴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팟캐스터들이 사용하는 분석 툴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지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스타트업 중에들이 이제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강점은 주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실제로 성과,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그런 게 아직 없고 아직 이제 실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좋은 팀, 우린 이런 좋은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의 규모나 성장성이 크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도 그런 사업의 강점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핵심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와닿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좀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그 팟캐스트를 직접 생산을 해본 적이 있는 전직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강점을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포인트는 너무 제너럴하게 그냥 적으시면은 사실 이제 큰 임팩트를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제품 개발하고 영업팀을 꾸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업종과 그런 그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투자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뭐 팟캐스터를 위한 분석 툴이라면 우리는 약간 그런 독립적인 그런 시장, 독립 팟캐스트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스케일링업해서 그런 기업 팟캐스트 시장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확대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렇게 구체적이고 앰비션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결성, 그 다음에 구체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집중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사업을 설명하는 부분에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펀드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랩업을 하는 좀 약간 간략한 그런 그 이제 팁을 좀 드리면,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준비가 되시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그런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사전 준비들에 필요한 내용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중에서도 이렇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용도로 구성을 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짧게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티저 덱, 뭐 한 그런 5장 내외의 짧은 덱,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제 전부 다 담고 있는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풀 덱, 그 다음에 이제 서포팅 파이낸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에 관련돼서 이제 그 엑셀을 활용해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파일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펀드레이징 모드가 온이다, 펀드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실 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좀 그런 넓은 폭넓은 그런 투자 업계 그런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아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팁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투자자라도 그게 설령 그게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아주 소액이라도 투자를 받았다라고 어떻게 하나라도 컨펌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투자 유치 활동을 하시면은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분명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미팅을 할 때 물어보게 되는 내용이 지금 투자를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소액이라도 내가 이미 하나를 투자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누구한테 한 사람이라도 신뢰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투자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강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마련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준비가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그런 투자자를 만났을 때 저희가 하게 되는 활동이 이제 저희가 피칭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런 자료들,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런 약간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자리는 저희가 무슨 테스트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어떤 그런 관계를 처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첫 미팅을 하듯이 그런 미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회사 창업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이제 나도 그 투자자에 대해서 알기 위한 자리라는 부분을 이제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얻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투자사에서 지향하는 그런 목표, 그런 규모, 투자 사이즈, 그 다음에 투자가 된 기업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회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을 기대하는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나 걸리는 시간, 누가 의사결정에 참가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회사의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우리 사업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런 기대와 그런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첫 미팅을 하실 때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나 가급적이면 대면 미팅을 통해서 소개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대화의 기회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첫 미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기업 가치라든지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로 지금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후속 미팅으로 좀 미루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뭐 최종적인 그런 기업 가치나 뭐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2번, 3번 정도의 미팅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상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다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또 그 설명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기대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투자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VC나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보통은 이제 뭐 한 4-5단계를 거쳐서 보통 최종적으로 이거를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위한 과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업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조사 과정, 그 다음에 그 투자사 안에서의 내부 파트너 미팅들도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는 뭐 한 달 안에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길어지면은 거의 뭐 한 6개월에서 그 이상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의사결정 그런 단계에서 언제든지 사실 이제 go and not go라는 그런 이제 이걸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다 거쳐졌을 때 이 텀시트 리뷰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리뷰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까지 하게 되고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실 투자자 창업자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크게 그런 상심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 저희가 이제 클로징 하기 위해서 최대 한 20개 정도의 그런 풀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처럼 사실 저희 20개 중에 하나한테 저희가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9개를 태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이제 너무 집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과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빨리 이제 투자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지연되는 것보다는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노라는 결정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는 편이, 이거를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지요 라고 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빨리 이게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19개에 대해서 빨리 태핑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사에서 의견을 바로바로 회신을 주시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드린 내용들이 사실 또 넘어갔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이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사실 회사의 운영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 이거 이제 회사의 그런 소중한 사실 자산을 이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회사의 좋은 그런 그 자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 중요한 사업기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건전한 경쟁 의식이 생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감 있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하고 인베스터 투자사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양자가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조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그런 미팅이 아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투자들을 아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투자 기회에 대해서 창업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자신의 회사와 잘 적합하지 않고 맞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적합한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양한 그런 투자자들을 풀을 연결을 해놓고 후보를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념을 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풀타임으로 그런 투자 유치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자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 오늘의 그런 세션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으시기 위해서 투자자와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사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사실 그분과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번 사업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업 기회를 통해서 사실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사업과 향후에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자산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 CD 라운드 펀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이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즐거운 펀드레이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